네, 오늘은 교재 340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원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차원별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복잡한 내용을 할 건데, 오늘 아마 1차원별을 쓰고 그 1차원별을 벽돌 깨기 게임의 벽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차원 배열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모든 배열의 파라미터는 call by value로 넘어간다. 값을 카피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340쪽 예제 썼습니다. 오늘 할 내용의 주제는 call by address 또는 call by reference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인 부분을 먼저 보시죠. 1천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마쳤습니다. 5칸짜리 1, 2, 3, 4, 5라는 정수값을 가지는 정수형 배열입니다. 여기서 add10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add10은 앞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수의 정의, 함수의 definition이라고 하죠. add10은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배열의 각 항목에 10을 더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넘겨받는 파라미터 인자가 정수형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일 때는 숫자를 명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차원 배열이를 의미하는 브래킷, 쌍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겨줄 때 데이터라는 것을 넘겨줍니다. 데이터는 현재 1차원 배열 변수의 이름이죠. 앞에 배열을 할 때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배열 변수의 이름은 그 배열의 주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똑같이 call by value로 넘어가는 셈인데 주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넘어가는 것을 보통 call by address 또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주소를 넘겨주면 call 당한 함수에서 그 주소 값의 내용물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a bracket i로 접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별의 모든 원수에 10을 더해 넣으면 콜한 함수에서도 그 배열 변수의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C의 언어에서의 그 배열 변수를 파라미터 넘겨줄 때는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call by value죠. 근데 그 넘어가는 값이 주소가 됩니다.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을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네, 341쪽을 보시겠습니다. 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코드를 먼저 보실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의 변수의 이름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지금 5개 항목이라서 모든 항목의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를 출력할 때는 %key라고 합니다.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각 항목 i 곱하기 4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라는 배열 변수가 정수형 배열이고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정수 int 값이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항목이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주소가 4씩 증가되어야 되니까 4바이트씩 i 곱하기 4를 데이터의 주소에 더하면 각 항목의 주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C 언어에서 16진수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힘든데요. 지금 16진수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목이 끝이 A8이에요. 근데 뒤에 두 번째 항목이 B8이라면 16이 증가된 거죠. 16진수니까 16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항목의 각 항목의 주소값이 16바이트, 16씩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 바꿔봤습니다. 다른 코드인데요. 데이터 더하기 i라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는 배열의 시작 주소고 그 시작 주소에 배열의 각 항목의 인덱스를 더하면 그때 비로소 A8에서 AC 8에서 C가 되려면 8, 9, A, B, C에서 4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주소는 해당하는 바이트
리스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0번째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0번째 항목의 주소에다가 4를 더하면 두 번째 항목의 주소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포인터 변수를 설명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 배열을 이용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드는데 상단에 배치되는 벽돌을 1000 배열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프로그램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밑에 라켓을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는 튕겨진 한 공이 벽돌과 부딪히면 그 다음 벽돌이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벽돌이 충돌해서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돌 감지를 위해서 아주 단순한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즐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44쪽부터 346쪽까지 3쪽에 걸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표시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고 변경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 부위에 샵 define 매크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볼 레이디스 브릭 넘버, 브릭 넘버는 한 줄에 배치되는 벽돌의 개수입니다. 32.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define을 쓴 겁니다. 브릭 위스나 브릭 하이트는 하나의 벽돌의 폭과 높이입니다. 다 픽셀 단위입니다. 이제 볼 스피드도 21로 변수로 바꿨고요. 이제 볼 스피드를 변수로 바꾸면 게임의 난이도를 세팅할 때 볼 스피드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게임의 흥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int bricks brick numb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단에 배치될 벽돌을 위한 1000 배열 변수입니다. 이 값이 해당하는 항목의 값이 1이면 벽돌이 살아있는 것, 0이면 벽돌이 깨어져서 없어진 것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셋업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셋업 함수에서 bricks를 1로 다 초기화를 합니다. 게임 처음 진행될 때 상층에 상단 부위에 다 벽돌이 배치되어 있어야겠죠. 이 부분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돌이 추가되면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공과 벽돌이 충돌되었는지를 감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팁을 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보시면 공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공이 2단계에 도착하면 공의 XY 위치가, 공의 X 위치가 그 벽돌의 인덱스, 벽돌의 위치하고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공이 요 벽돌이 위치한 Y축 좌표 내부에 도달했을 때라는 겁니다. 공이 아랫부분에 있을 때 깨지면 안 되겠죠. 체크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벽돌이 배치한 상층 부위에 공이 왔을 때 Y 값이고요. 그 상태에서 정수용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예전에 한번 도수 분포표를 작성할 때 한번 했던 팁입니다. 이 X포스는 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벽돌의 두께로 나눈 몫이 그 벽돌의 브릭스라는 배열의 인덱스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요. 공의 X좌표와 벽돌의 두께로 나눈 몫입니다. 정수형 나눗셈이고요. 거기에 그 위치에 브릭스가 1이면, 즉 벽돌이 살아있으면 그 벽돌을 0으로 바꿔서 지워주고 공은 바운스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벽돌과 공이 충돌하면 공이 어느 부위에 충돌되는지를 다 감지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꽤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공의 중심 위치와 벽돌의 중심을 그냥 정수형 값으로 비교하는 간단한 비교 연산을 택했습니다. 이제 드로우 함수를 보겠습니다. 드로우 함수는 변화된 게 뭘까요? 예, 벽돌을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공과 라켓을 그려주는 부분은 예전 코드에 있었고요. 벽돌을 반복문을 통해서 벽돌이 살아있으면 색깔을 검은색으로, 그렇지 않으면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는 코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object라는 함수로 벽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색 컬러로 블랙해주는 것은 뒤에 볼과 라켓을 그릴 때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코드 설명이고요. 그러면 다시 소스 코드를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오시면 동일합니다. 1000 배열 변수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셋업 함수에서 초기화하는 부분, 벽돌의 값을 1로 초기화하는 부분, 업데이트하는 함수에서 벽돌과 공의 충돌을 감지하는 부분,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 벽돌을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런을 실행하시면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단에 벽에 부딪혔을 때 죽었는지를 체크할 루틴이 없죠. 해당하는 코드들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돌을 다 깨었을 때도 좀 치워보겠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체크하는 루틴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났죠. 여기까지가 교재 346쪽까지입니다. 이제 거의 중간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C 언어를 배우는 중간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347쪽을 보시면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별을 사용하면서는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별만 알면 별과 반복문, 조건문 정도만 아셔도 간단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47쪽부터 349쪽까지 연습 문제 꼭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350쪽에는 오픈 프레임워크스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 프레임워크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351쪽을 보시면 2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이제 1차원 배열을 했으니까 그 차원을 높여서 2차원, 3차원 이렇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까지 내용이 아마 다음 두 강좌에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79쪽부터 포인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379쪽부터 이제 100여 쪽 남았습니다. 100쪽 정도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 C 언어에서 꽤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2차원 배열을 배우는 과정 중에 앞에 있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되지 않으면 뒤에 포인터나 구조체 등등을 나갈 때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